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도둑년. 귀가 멍했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엄마 칠순에 드린 용돈 이야기를 꺼낸 지 3분도 안 된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몰아쉬며 제 앞에 서 있었고 저는 뺨을 감싼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항상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그날 시댁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저녁같이 먹자고 하시는데 저는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몇 시에? 6시쯤.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습니다. 특별히 무거운 기색도 가벼운 농담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말의 일정을 확인하는 톤이었습니다. 저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이 넘게 반복해온 주말의 풍경이었으니까요. 시댁 방문은 늘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오고 저는 그날 계획을 접고 반찬을 하나 더 챙겨 들고 나가곤 했습니다. 남편은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5시 반쯤 나가면 되겠네. 네. 제 대답은 짧았습니다. 말을 더 보탤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갈 거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상추쌈이 조금 남아 있었고 된장찌개를 끓여두었습니다.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오면 밤늦게 돌아올 테니 남편이 출출할 때 데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엄마에게서 온 문자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잘 받았다. 고맙다. 저는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지난주 엄마 칠순이었습니다. 큰 잔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엄마가 원하지 않으셨고 저도 조용히 가족끼리만 식사하는 게 편했습니다. 대신 엄마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100만 원이었습니다. 제 월급에서 나간 돈이었고 남편에게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번 돈이었고 제 친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시댁 식탁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칠순에 100 드렸다며? 시어머니가 국을 떠서 남편 앞에 놓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채 잠깐 멈칫했습니다. 남편이 말했구나 싶었습니다. 네. 제 대답은 짧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칠순이니까.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돈으로 드린 거지?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아니요. 제 돈이에요. 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맞벌이 하잖아요, 어머님. 제 월급에서 나간 돈이에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돈이 내 돈이야? 네. 내 돈이 어딨어? 결혼하면 다 가족 돈이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돈 벌어오는데 그걸 내가 마음대로 쓰면 어떡해? 어머님, 저도 이래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너도 일하지. 하지만 내가 벌어온 돈이 우리 아들 돈보다 많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월급이 제 월급보다 많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을 손바닥으로 한번 쳤습니다. 100이면 작은 돈이 아니야. 그걸 말도 없이 쓰면 어떡해? 제가 번 돈이라서.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번 돈이 어딨냐고. 이 집에서 쓰고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내가 먹고 사는데.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둑년. 그리고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제 머리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몰아쉬며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 친정에 돈을 갖다 줘? 그 돈은 우리 아들 돈이야. 저는 뺨을 감싼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알았어? 네. 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앞만 보고 있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좀 화나셨나 봐.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해는 해줘. 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잖아. 저는 신발장에 구두를 넣었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뺨이 계속 아팠습니다. 화끈거림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설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가 해오던 일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자동이체 목록이 떴습니다. 시댁으로 나가는 생활비 매달 50만 원, 시어머니 용돈 매달 20만 원, 남편 명의 적금 매달 30만 원, 총 100만 원이 제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5년 전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리 수술을 하시고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해지면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잠깐만 도와줄 수 있을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하지만 잠깐은 5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올랐지만 제 자동이체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어머니는 제게 도둑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제 엄마께 드린 용돈 때문에 저는 자동이체를 하나씩 해지했습니다. 생활비, 용돈, 적금 모두 해지했습니다. 화면에 해지 완료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다녀올게.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도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날씨가 제법 선선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고 창가로 갔습니다. 아래 도로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곧 출근해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제 맞은 뺨은 약간 붉었지만 화장으로 가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파운데이션을 조금 더 덧발랐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까지는 지하철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책을 꺼내 읽었습니다. 오늘은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문장을 3번 읽었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터널을 지나는 동안 창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동료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저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확인하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와 함께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주말 잘 보냈어요? 네. 그냥 집에 있었어요. 저도요. 요즘 나가기 귀찮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떴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평범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제가 한 일을 떠올렸습니다. 자동이체 해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말 시댁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화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전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가 할 일만 했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오늘 회사 어땠어? 괜찮았어요. 저녁 뭐 먹을까? 냉장고에 재료 있으니까 볶음밥 해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넥타이를 매고 현관문을 나섰고 저녁이면 구두를 벗으며 다녀왔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수고하셨어요라고 대답하며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휴대폰 화면은 달랐습니다. 은행 앱을 열 때마다 해지된 자동이체 목록이 보였습니다. 생활비, 용돈, 적금 모두 멈춰 있었습니다. 이번 달 말이 되면
시댁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2주일째 되던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어머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네. 주말에 한번 뵙겠습니다. 네,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수세미를 헹구며 남편 쪽을 흘끔 봤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한참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뭐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응, 주말에 오라고 하시네. 그러세요. 저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거실에 흘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평소보다 조금 처져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어머니 댁에 가야 하는데. 네, 저는 빨래를 개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갈까? 남편의 물음에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제가 안 가도 돼요? 응, 어머니가 나한테만 오라고 하셨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녀오세요. 미안해. 괜찮아요. 남편은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아파트 입구로 걸어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창가를 떠나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똑 들렸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켤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응, 나야. 남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지금 집에 가는 중이야. 네, 저녁은 집에서 먹을게. 알겠어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 어서 오세요. 저는 부엌에서 나와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구두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안부 전하래. 그러세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잘 먹었어. 남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남편은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남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위아래로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은 한숨이었지만 부엌까지 들렸습니다. 이틀 뒤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화를 받아야 할까요? 벨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 안 들어왔는데? 네. 왜 안 보낸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이 없어?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빨리 보내. 알겠습니다. 언제?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뭘 확인해? 그냥 보내면 되잖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빨리 보내. 알았어? 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니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켜져 있었습니다.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빨리 보내. 명령이었습니다.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 주세요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빨리 보내라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계란찜과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켰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김치를 썰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건 7시 반쯤이었습니다. 다녀왔어. 어서 오세요. 저녁 준비됐어요. 고마워. 남편은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밥그릇과 국그릇을 날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분은 조용했습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저는 숟가락을 든 채 남편을 봤습니다. 네, 뭐래? 생활비 이야기하셨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한테도 문자 오셨어. 그러셨구나. 저는 다시 밥을 떴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의 물음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저도 생각 중이에요. 남편은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먹어요. 저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남편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사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제 계좌 잔액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을 화면 위에 올렸습니다. 이체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만족하실 것이고 남편은 안도할 것입니다. 모든 게 평소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하지만 제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울리고 멈추고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회사 책상 위에서도 집 거실에서도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재중 전화가 쌓여갔습니다. 5통, 7통, 10통, 문자도 왔습니다. 전화 받아라. 왜 전화 안 받냐? 이번 주 안에 보내라. 저는 문자를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계속 전화하셨어. 남편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저는 부엌에서 나와 남편을 봤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긴. 어머니가 되게 화나셨어. 그러시겠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생활비 보내면 되잖아. 그게 쉽지 않아요. 뭐가 쉽지 않은데?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예전처럼 보내면 되는 거잖아. 왜 갑자기 이래?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냥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요. 뭘 생각해? 어머니 생활비인데 뭘 생각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해하시는지 알아? 저는 부엌 문턱에 서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서운했어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서운했어요. 지난번이 언제?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을 때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그러신 거잖아.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 어머니가 좀 심하셨어. 나도 안다. 근데 그렇다고 생활비를 안 보낼 수는 없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일단 이번 달 거라도 보내. 응? 그러고 나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가 아니라 보내야지. 남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물을 꺼냈습니다. 컵에 물을 따라 단숨에 마셨습니다. 목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도둑년, 빨리 보내. 왜 전화 안 받냐? 제 뺨이 다시 화끈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뺨을 만져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자국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느낌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모욕감, 억울함, 그리고 외로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 마트에서였습니다. 퇴근길에 장을 보러 들렀습니다. 카트를 밀며
채소 코너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어디야? 마트요. 장 보는 중이에요. 아, 그래. 그럼 카드 안 될 텐데. 저는 카트를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 카드. 오늘 한도 초과됐어. 내가 깜빡하고 큰 거 결제했거든. 그럼 어떡해요? 현금 있어? 저는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10,000원짜리 2장이 있었습니다. 20,000원 있어요. 그걸로 되겠어? 저는 카트 안을 내려다봤습니다. 양파, 당근, 대파, 두부, 계란. 20,000원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일단 필요한 것만 사. 내일 카드 다시 될 거야. 알겠어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카트 안의 물건들을 다시 봤습니다. 무엇을 빼야 할까요? 양파와 당근을 선반에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대파와 두부, 계란만 남겼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11,900원입니다. 저는 10,000원짜리 2장을 냈습니다. 거스름 돈을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닐봉지를 들고 걸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왔어? 장 다 봤어? 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비닐봉지를 냉장고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대파를 씻어 물기를 털었습니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송송 썰었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났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 남편이 부엌 문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계란찜이랑 된장찌개요. 고기는 내일 사올게요. 아, 그래. 남편은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저는 계란을 그릇에 깼습니다. 노른자가 터지며 흰자와 섞였습니다. 젓가락으로 휘휘 저었습니다. 물을 붓고 소금을 조금 넣었습니다. 찜기에 올려 불을 켰습니다. 된장찌개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국자로 떠서 간을 봤습니다. 조금 싱거웠습니다. 된장을 한 숟가락 더 풀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식사하세요. 응. 남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계란찜을 떴습니다. 오늘은 좀 심심하네. 죄송해요. 재료가 별로 없어서. 아니야, 괜찮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 식사가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이 밥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잘 먹었어. 커피 드릴까요? 응. 부탁해. 저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 향이 부엌에 퍼졌습니다. 잔에 따라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여기 있어요. 고마워. 남편은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말했습니다. 근데 카드 한도 일찍 찬 거 이상하지 않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번 달 아직 중순인데 벌써 한도 찼거든. 보통은 월말쯤 되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드사 앱을 열었습니다. 어디 보자. 화면을 위아래로 스크롤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생활비가 안 나갔네. 저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여보,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이거 왜 안 나간 거야? 제 계좌에서 나가던 거예요. 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던 거라서 제가 해지했어요. 언제? 지난달이요. 남편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이번 달 생활비는 안 들어갔을 거예요. 왜 그런 걸 나한테 말 안 했어? 저는 수세미를 들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나 싶었어요. 뭐, 이게 말할 게 없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생활비를 끊어놓고 말할 게 없다고? 제 돈이었어요. 저는 그릇을 헹궜습니다. 그 돈, 제 월급에서 나가던 거예요.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설거지요. 그게 아니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거냐고. 저는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도 5년 동안 생활비 보냈어요. 매달 50만 원씩 용돈도 보냈어요. 매달 20만 원씩 당신 명의 적금도 넣었어요. 매달 30만 원씩 총 100만 원이에요. 5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남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내가? 네, 나는 몰랐는데. 몰랐죠. 제가 말 안 했으니까요. 저는 행주를 걸었습니다. 당신 월급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잖아요. 잠깐만이라고 했죠. 근데 5년이 지났어요. 그건 미안해. 내가 깜빡했어. 깜빡한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진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당신도 어머니도. 남편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멈췄어요. 이제는 저는 부엌을 나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방문 너머로 남편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남편은 밤 11시가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침대 한쪽에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몰랐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점점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어둠 속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틈으로 가로등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천장에 희미한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였습니다. 저는 그 그림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말없이 출근했습니다. 다녀올게. 네. 문이 닫혔습니다. 저도 회사에 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메일함에 읽지 않은 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열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가 말을 걸었습니다. 같이 밥 먹으러 갈래요? 미안해요. 오늘은 혼자 먹을게요. 아, 네. 그럼 나중에 봐요. 동료가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싸온 주먹밥이었습니다.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손가락이 거부 버튼 위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결국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부재중 전화 표시가 떴습니다. 곧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 받아라. 오늘 안으로. 저는 휴대폰을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주먹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도시락을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일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 남편의 얼굴, 어젯밤 대화, 모든 게 뒤섞여 떠올랐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오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오갔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서둘러 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천천히 걷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녁을 준비해야 할까요? 남편과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방에 들어가 있어야 할까요?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멈췄습니다. 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집으로 온다. 기다려라.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횡단보도 앞이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산 두부가 있었습니다. 계란도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요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다녀왔어. 어서 오세요. 남편은 구두를 벗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녁 안 했어? 오늘은 피곤해서요. 배달시킬까요? 그래, 그러자. 남편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치킨을 시켰습니다. 30분쯤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고 치킨을 받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치킨을 집어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내일 우리 집에 오신대. 저는 치킨을 씹다 말고
남편을 봤습니다. 알아요. 너한테도 연락하셨구나. 네. 남편은 콜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야기는 들어보자. 응, 알겠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남편은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치킨 박스를 정리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넣고 묶었습니다.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시어머니가 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 놓인 신문을 모으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응. 고마워. 남편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남편은 한 모금 마시고 시계를 봤습니다. 어머니 10시쯤 오신대. 네. 청소 좀 더 해야 할까? 제가 할게요. 저는 커피를 마시고 청소기를 꺼냈습니다. 거실을 돌고 방을 돌고 복도를 청소했습니다. 청소기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청소기를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저도 긴장되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부엌에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셨나봐.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현관 쪽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코트를 벗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니. 남편이 시어머니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물 드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됐어. 시어머니는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 왜 안 보낸 거야? 저를 똑바로 보며 물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왜 안 보냈냐고. 생각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생각? 무슨 생각?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냥 보내면 되는 거지 무슨 생각을 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우리한테 얼마나 신세를 지는데, 우리 아들이 너 먹여 살리는데, 그런데 고작 생활비 좀 보내는 게 뭐가 대수라고 생각을 해? 저도 일합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래, 일하지. 근데 내가 번 돈이 우리 아들만큼 되냐? 제 돈도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긴. 우리 아들 월급이 너보다 2배는 많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셨습니다. 너는 뭐 하고 있었어? 이런 일을 왜 미리 막지 않았어? 어머니, 그게. 남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뭘 몰랐어? 생활비를 제 와이프가 보내고 있었던 걸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와이프 계좌에서 자동이체되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시어머니는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매달 100만 원씩 보냈습니다. 생활비 50만 원. 어머니 용돈 20만 원, 남편 적금 30만 원, 제 월급에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5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내가? 네. 시어머니는 남편을 봤습니다. 너 정말 몰랐어? 네, 어머니.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저를 보셨습니다. 얼굴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보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 필요하시다고 하셔서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끄는 거야?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목소리가 아까보다 작았습니다. 지난번 일 때문입니다. 지난번? 제 친정 어머니 칠순에 용돈 드린 일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때리셨잖아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뭐, 때렸다고? 너 그것도 몰랐어?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옆에 계셨어요. 보고도 아무 말씀 안 하셨죠. 남편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미안해. 나는 됐어요. 저는 손을 들어 남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날 어머니께서 저를 도둑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쓴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건 제 돈이었습니다. 제가 일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제 돈을 제 친정에 쓰는 것도 안 되는 거라면 제 돈을 시댁에 보내는 것도 제가 정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끄는 거야? 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긴 한숨이었습니다. 나도 그날 너무 화가 났었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손이 나갔어.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생활비는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6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한 번도 필요하냐고 물어보신 적 없으셨죠? 한 번도 고맙다는 말씀 없으셨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죠?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그날 어머니는 저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제가 번 돈을 제 친정에 쓰는 걸 도둑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번 돈을 시댁에 쓰는 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돈을 제가 쓰려고 합니다. 제 친정에도 쓰고 저희 부부를 위해서도 쓰고 필요하면 시댁에도 쓸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정하는 겁니다. 어머니나 남편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목소리가 힘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현관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코트를 집어드셨습니다. 남편이 따라갔습니다. 어머니, 됐어. 나갈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시어머니는 문을 여셨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저를 한번 돌아보셨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가셨습니다. 남편은 현관에 서서 문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와 제 앞에 섰습니다. 여보, 네,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미안해. 내가 무심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널 때린 거 나도 봤어. 근데 말을 못했어. 어머니가 화나신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지만 안 하셨죠. 응, 용기가 없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나쁜 아들이야. 나쁜 남편이고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내가 왜 말을 안 했으니까요. 제가 힘들다는 걸 서운하다는 걸. 그래도 그건 내가 알아야 했는데.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냥 나란히.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산책할까? 산책요? 응, 오래간만에. 좋아요. 우리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가을 날씨였습니다. 바람이 선선했습니다. 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그만해요. 미안하다는 말. 응,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벤치가 보였습니다. 앉을까요? 그래.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앞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오리들이 물 위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제가 말했습니다. 응,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여기 이사 온 지 몇 년 됐지? 7년요. 그렇게 됐구나. 근데 이 연못에 처음 와보는 것 같아. 저도요. 우리는 연못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해 보인다.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도 저랬을까? 저랬겠죠. 그때는 좋았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결혼하고 집도 마련하고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맞아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힘들어지더라고. 어머니 수술비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빠듯하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정말 고마웠어. 근데 그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어. 내가 바보였어.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말을 안 했어요. 힘들다고, 서운하다고 그냥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 둘 다 잘못했네. 그런가 봐요. 우리는 다시 연못을 바라봤습니다. 오리 한 마리가 날개를 퍼덕였습니다. 물방울이 튀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머니한테는 당분간은 연락 안 할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게 나을 것 같아. 생활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알아볼게. 내 월급으로 할 수 있을 거야. 부족하면 어머니께 말씀드릴게. 조금 줄여달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해야 할 일이야.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집에 갈까? 조금만 더 있어요. 그래. 우리는 조금 더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오늘 일어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 남편의 사과, 연못가 산책,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무언가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시작되었다는 것도 무엇이 시작되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매달 초가 되면 은행 앱을 열어 시댁 생활비를 이체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서 했습니다. 보냈어? 네. 짧은 대화였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당연한 듯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요. 남편이 택배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택배 왔어. 제 거예요? 응, 내 이름으로 왔어. 저는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박스를 열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보낸 김치였습니다.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잘 먹고 건강해라. 엄마가. 저는 쪽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장모님이 보내셨구나. 남편이 말했습니다. 네, 김치 담그셨나 봐요. 냉장고에 넣어야겠다. 남편이 김치통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넣을게. 고마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잘 받았니? 네, 방금 받았어요. 고마워요. 별 말씀을. 맛있게 먹어라. 네, 엄마는 건강하시죠? 그럼 나야 뭐. 내가 건강하면 되지. 전화 너머로 엄마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한번 갈게요. 뭐냐? 와라. 밥 해줄게. 남편이랑 같이 갈게요. 그래. 사위도 데리고 와. 통화를 마치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장모님 뵈러 가? 네. 괜찮죠? 당연하지. 나도 인사드려야지. 고마워요. 그 주 일요일 우리는 친정에 갔습니다. 엄마는 현관에서 우리를 맞이하셨습니다. 어서 와라, 엄마.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남편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요, 사위. 엄마는 남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어머님.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이미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상을 가득 채운 반찬들이 보였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괜찮아. 너희 오는데 뭐라도 해야지.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라. 엄마는 남편 그릇에 반찬을 계속 올려주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해줄게. 밥을 먹는 동안 엄마는 여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동네 소식, 친구들 이야기, 텃밭에서 키운 채소 이야기. 저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엄마가 말리셨습니다. 내가 할게. 너는 쉬어.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사위도 있는데 내가 설거지하면 되겠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 사위가 설거지까지 하려고? 배워야죠. 집에서도 제가 하는데.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흐뭇한 표정으로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설거지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는 과일을 깎아오셨습니다. 먹어라. 고마워요, 엄마.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고 아삭했습니다. 어머님, 남편이 말했습니다. 네, 사위. 그동안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엄마는 남편을 가만히 보셨습니다. 제 아내가 어머님께 용돈 드린 일로 시댁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다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 들어요. 엄마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풀어가느냐지. 네, 어머님. 우리 딸 잘 부탁해요. 알았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힘든 일 있으면 참지 말고 말해라. 알았지? 네, 엄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알았어요. 엄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을 떠날 때였습니다. 엄마는 현관까지 나와 배웅하셨습니다. 조심히 가라. 네, 엄마. 건강하세요. 그래, 자주 와. 네. 차에 올라타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도 손을 흔드셨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엄마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괜찮아?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요. 장모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그러게요. 우리도 저렇게 늙어가겠지? 그러겠죠.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때까지 잘 살자. 네,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며칠 후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어머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채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통화가 길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무슨 일이에요? 별일 아니야. 안부 전하셨어. 남편이 다시 앉았습니다. 건강하시대. 다행이네요. 우리는 다시 식사를 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변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걸까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다녀왔어요. 남편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왔어? 놀랍게도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녁 준비하고 있었어. 당신이요? 응, 오늘 일찍 퇴근해서. 저는 부엌을 들여다봤습니다. 냄비에서 뭔가 끓고 있었습니다. 뭐 만드는 거예요? 김치찌개. 잘 될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요. 뭐, 당연한 거지.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만든 김치찌개는 조금 짰지만 맛있었습니다. 어때? 남편이 기대하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진짜? 네. 다음에 또 해주세요. 그래. 연습 더 해볼게. 우리는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거리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예전보다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회사 일, 친구들 이야기, 미래 계획. 우리는 서로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년에 여행 갈까? 여행요? 응, 오래간만에. 우리 둘이. 좋아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제주도는 어때? 겨울 바다 보러. 좋아요. 가요. 남편이 노트북을 꺼내 펜션을 검색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함께 봤습니다. 여기 어때? 좋은데요. 바다 바로 앞이네요. 그럼 여기로 예약할까? 네. 남편이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젊고 설레고 미래가 가득했던 시절, 그때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더 좋았습니다. 더 솔직하고 더 가까웠습니다. 예약 완료.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가요. 네, 기대돼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충돌, 남편과의 대화, 저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를 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게 괜찮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은한 빛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 실수하고 때로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것, 그리고 계속 걸어가는 것. 저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저 자신과 함께. 며칠 후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몸조리 잘하고 있니? 날씨가 추워졌다. 감기 조심해라. 짧은 문자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화면을 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보내고 나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된 것 같았습니다. 작은 시작,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겨울 해가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책을 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이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조용한 오후, 따뜻한 햇살 아래 책을 읽는 것, 남편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것, 친정 엄마와 통화하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행복이라는 걸. 저는 책장을 넘겼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삶도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서두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제 속도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